안녕하세요. 누리행 청사치리입니다. 오늘은 공직사회에서 늘 논란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 지시 사이의 경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해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뢰인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듣기만 해도 조심스러워지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지도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지적인지 늘 고민되더라고요. 이번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4명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후배들 앞에서 30분 동안 질책을 했다면 보통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계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이 징계를 취소한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질책은 업무 효율성을 떠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질문이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발언의 태도와 크기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리 크기와 태도까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군요. 정말 미묘한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질책 목적입니다. 재판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질책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 지시로 본 것입니다. B씨 측에서는 피소장실에서 따로 대화하자고 건의했는데 A씨가 무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짧게 소장실로 들어가자고 언급했을 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B씨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알아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정당화하려면 해당 사건으로 인한 명확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느냐 아니냐의 핵심 기준은 지시의 내용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모욕이나 인격 침해를 수반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징계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녹취 파일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방식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소청 심사를 거쳐야 하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과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A씨가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고 징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징계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감봉이나 강등 처분은 물론이고 승진 제한, 그리고 호봉 승급 제한 등 다양한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반드시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권 보호와 부하 직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그 경계를 판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상사분들은 발언 내용, 태도,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리행정사TV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다양한 행정쟁송 사례를 통해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